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경의 4층 글자의 배치와 자향의 의미 그리고 각각 층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천살이라고 하는 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을 사용을 할 때는 황천살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황천살은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황천 간다는 살입니다. 꼭 뭐가 그럴까? 우리가 황천살은 좀 잘 못 들어봤죠? 근데 이제 삼재다라는 소리는 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재가 3년 동안 들어서 안 좋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삼재가 들어서 안 좋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줘. 무조건 삼재가 들으니까 3년 동안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풍수에서도 황천살이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나쁜 거예요. 어디에 나쁘다? 뭐 돈에 나쁘다, 명예에 나쁘다, 벼슬에 나쁘다,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쨌든 크게 나쁘다. 그래서 이 살이 행여 풍수적으로 안 좋게 되면 그것을 막고 살자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황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어떤 기운이 음양오행, 천간지지를 따졌을 때 이 글자들,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이 글자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집은 여기서 15도인 요 하나 15도씩인데 이 어느 방향에선가 우리 집 터 쪽으로, 여기가 집입니다. 우리 집 터 쪽으로 바깥에서 우리 집 쪽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고 있다면 담을 쌓거나 안 그러면은 나무를 심거나 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살았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황천살이 안 들어오면 안 맞고 살아도 돼요. 자, 황천살은 나쁜 기운이 어느 방향에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대문을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문을 낸다는 소리는 황천살아 더 많이 들어오너라. 그래서 우리 집 더 무너져라 하는 소리밖에 안 되므로 황천살이 우리 집에서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는 절대 대문을 내지 말고 그 다음 그쪽으로는 담벼락을 쌓거나 나무를 심거나 현대 아파트에서는 마당이 없으니까 커튼을 치거나 브라인드를 치거나 화분을 놔가지고 안 들어오게끔 풍수적인 인테리어를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창경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골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경복궁을 북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해서 동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궐의 그림을 그린 그림을 동골도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창경궁의 부분을 이제 화면에 놓은 것인데 자, 창경궁이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이 다 창경궁인데 그 중에서도 창경궁의 정전, 명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앞에 조종 신료들이 이 마당에 쭉 서서 정일품, 정이품, 종삼품 해서 종구품까지 이 마당에서 이제 어전회의를 큰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명정문입니다. 명정전, 명정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명정전에서 폐철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황천살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더라? 이쪽 방향에서
이쪽 위쪽 방향에서 이러고 황천살이 명전정 쪽으로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황천살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구나 해서 돌담을 하나 세웁니다. 어느 돌담을 세우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문이 있죠?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을 세웁니다. 황천살이 이 방향에서 들어오므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전혀 다른 건물과 왔다 갔다 할 일도 없는데 담을 하나 일부러 만들어서 황천살을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하는 아주 경치가 좋은 정자를 이름하고 있습니다. 소세원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봉소형,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오동나무도 심어놓고 봉황이 둥지를 튼다는 오동나무도 심어놓고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도 들어가는 진입로에 많이 심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세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주 건물인 제월당입니다. 이 제월당에서 나침판 폐철을 가지고 황천살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계산을 하니까 이쪽 부분에서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개천이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 이 앞으로 이제 개천이 이러고 흘러내려 가는데 개천 윗부분 쪽에서 황천살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여기에 개천 위로 담을 쌓아놨습니다. 황천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쪽 건물 제월당이라는 큰 건물에서 이쪽 방향으로 밑에 이 건물 쪽으로도 황천살이 들어온다 해서 필요도 없는 담들을 일부러 이렇게 딱 이 옆면에 쌓아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월당에서 봤었을 때 흘러내리는 개천 쪽으로 이 부분 방향 쪽으로 황천살이 들어오는 것이 계산이 되었으므로 황천살아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개천 위로 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천살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다음 사진은 밑에 있는 건물인데 그 소세원에서 제월당이라는 건물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도 황천살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그 방향 쪽으로 이렇게 담을 둘러쳐가지고 주요 건물 제월당까지 황천살이 못 들어오게 담을 둘렀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운조루라고 하는 전통가옥입니다. 여기가 이제 운조루라고 하는 전통가옥인데 이 운조루라는 전통가옥에서 황천살을 계산을 하니까 어느 방향인가 저쪽으로 황천살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그쪽으로 황천살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거리는 좀 멀게 황천살 쪽에다가 어떤 그림을, 다음 그림을 돌무대기를 쌓아가지고 그쪽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황천살을 막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황천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좌향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이 임자 병향이면 어떤 집입니까? 남쪽에 가까운 집입니다. 뒤에가 임이고 그 다음 앞쪽으로 향하는 쪽이 병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계자 정향이라고 한다면 계자 정향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부터 정향 쪽으로 집이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따져서 먼저 자기 집 아파트가
무슨 좌, 무슨 향인가만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제 황천살이 정해집니다. 맨 땅에서 아무것도 건축물이 없는 땅에서는 황천살이 정해지질 않고 대청마루가 어디로 향했느냐, 우리 아파트 베란다가 어디로 향했느냐가 정해진 다음에 황천살이 여기서 들어오겠구나, 저기서 들어오겠구나, 저기서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규봉이지요. 규봉하고 황천살하고는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규봉은 엿볼규자 봉우리봉자라 했습니다. 저 바깥에서 산 너머에서 작은 산봉우리가 살짝 보여서 우리 집에게 나쁜 기운을 뻗친다고 하는 것은 규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자양이 어디로 향했든 상관없이 우리 집에서 산 너머에 작은 산이 비치기만 하면은 그것을 규봉이라 해서 막고 살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황천살은 우리 집 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진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구나,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층 황천살과 2층 황천살로 황천살은 두 개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먼저 1층 황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먼저 그 집이 좌향이 무슨 좌 무슨 향인지 알고, 먼저 순서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가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알기 쉬우리라 봅니다. 먼저 그 집이 좌향이 어떠한 집인지, 무슨 좌 무슨 향인지를 제대로 관측을 하고, 그 다음 그 집에서 이 좌를 기준으로 1층까지 올라가서 어느 방향에서 황천살이 들어오는가 찾아보고, 그것을 다시 6층 가서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찾아보고, 8층에 가서 물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1층 황천살 찾는 법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임자 병향집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임자 병향집이다. 그러면 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자집으로, 아파트가 이 앞쪽이니까 임자 병향집이다. 그러면은 뒤에서 임 쪽에서 와서 병자 쪽으로 향하고 있는 집이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좌를 기준해서 1층을 간다 했습니다. 좌를 기준해서, 임자 이쪽을 기준해서 1층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1층까지. 자, 그러면 임자 병향에서 이 4층입니다. 4층에서 3층, 2층, 1층까지 오니까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진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 방향에서 황천살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 방향에서 1층까지 가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럼 진 방향에서 황천살이 들어오는데 6층에서 진을 찾아서, 또 8층에서 진을 찾아서 이쪽은 풍살이 들어오는지 보고 이쪽은 수살이 들어오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이라고 하는 글자 방향이, 이 6층이 여기 있습니다. 요 원이 이제 6층입니다. 여기서 진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진이 어디 있느냐? 이쪽에 진이 있습니다. 임자에서 병향으로 바라봤는데 좌에서 1층까지 올라갔더니 이 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6층의 진에 가서, 그럼 이 녹색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풍살이 들어오면 맞고 살고, 풍살이 안 들어오면은 안 맞고 살아도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풍살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풍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15도 범위 내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무슨 말이냐?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이 골짜기가 하필이면 이 범위가 돼서 요 사이에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이 범위 내에서 걸리게 되면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황천살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방향의 대문 말입니다. 근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에 걸리게 되면 진방향에 산이 둥그스름하게 있는 이런 산이 있게 되면은 바람이 이 옆에서 들어오지 이쪽으로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그 방향에서는 풍살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풍수 인테리어를 담이나 나무를 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그 범위에 해당되면 풍수 인테리어를 하고 골짜기가 그 범위 내에 해당이 안 되면 풍수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2층에서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 8층에서는 또 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8층에서는 뭘 본다 했습니까? 수살을 봅니다. 수살. 자, 8층은 이 라인이 8층입니다. 이 라인이 8층인데 8층에서 또 진을 찾아보면 여기가 8층이 됩니다. 파란색이니까 물이죠. 이 방향이 진 방향에서 수살, 물기운이,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 방향에서 물기운이 어떠면 이제 황천살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 터에서 막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 물이 보이는 지점이 이 방향에서 막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황천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보여서 흘러나가면 황천살이 안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 물줄기가 계속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해서 나가면 그것도 황천살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단 물줄기가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우리 집터에서 물줄기가 보여서 계속 보여서 나갈 때 흐르는 물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만이 물줄기가 들어온다, 수살이 들어온다 해서 막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좌, 손향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좌, 손향. 그럼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이런 집이 되겠죠. 뒤에서 건 방향에서 들어와서 손 방향으로 나가는 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건좌, 손향에서 어디로? 좌를 기준으로 1층 황천살은 좌를 기준으로 1층까지 올라가 봅니다. 1층까지 올라가면은 4층에서 3층, 2층, 1층. 1층에 딱 보면 말오자가 있습니다. 오방향에서 1층으로 가니까는 1층에서는 5방향에서 황천살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6층에서 5를 하나 찾아보고 풍살이 들어오는지 보고, 풍살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이 꺼진 거를 의미하죠. 그 다음 8층에서는 8층에 또 5에서는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지 보는, 수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자 손양에서 5에 걸렸습니다. 그럼 6층과 8층에서 이제 5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6층부터 5가 어디 있습니까? 6층에 5, 6층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층의 5 부분에서는 풍살, 산이 계곡이 골짜기가 이렇게 푹 파인 것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푹 파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푹 파인 것이 있다면 황천살이 들어와서 우린 맞고 살아야 되고, 산 계곡이 푹 파진 것이 없으면 안 맞고 살아도 돼요. 요즘에 아파트에서 풍살이 이게 그냥 막 생겨납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계곡이 생겨버려서 저 멀리에 있는 기운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 동이 있고 이쪽에 아파트 동이 있어서 가운데로 센 바람이 휑휑 들어오는 게 아파트의 구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동과 동 사이로, 하필이면 요 방향으로 먼 바깥 경치가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풍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고, 행여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브라인드나 커튼이나 화분을 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8층에서 5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층에서 가서는 또 5를 찾아서 뭐를 본다? 하필이면 거기서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라. 자, 8층, 여기서 8층에 5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6층에 5는 이거지만 8층에 5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8층에 5는 이 방향입니다. 그럼 이 방향에서 이제 행여 물이 우리 집에서는 안 보이다가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보여서 흘러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수살, 물줄기에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황천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줄기가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보이기 시작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물줄기가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보이면 안 해도 되죠. 또 물줄기가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도 안 해도 되죠. 단 하나, 물줄기가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황천살에 걸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맞고 살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1층 황천살을 공부할 때는 뭐다? 먼저 좌와 향을 따져서 그 중에 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글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1층까지 가서 그 1층의 글자가, 건 위에 이게 글자가 무슨 글자다? 오다? 그러면 5방향 6층 가서 풍살 찾고 8층 가서 수살을 찾아서 황천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된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 황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자 병향이라 했을 때 1층은 뭘로 갖고 찾는다 했습니까? 임자에서, 자, 임자 병향집입니다. 임자 병향은 이런 집입니다. 그래서 아까 1층은 좌에서 1층, 2층, 3층 와서 진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2층 황천살은 어떻게 찾느냐? 향자리에서부터 거꾸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2층 기준을 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4층에서 2층까지 가봅니다. 3층, 2층을 가니까 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을 기준으로 했더니, 이것을 기준으로 했더니 글자가 뭐가 나왔다? 2층에서는 손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병이란 임자 병향에서 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층까지 올라간다. 2층 황천살을 찾으니까는 이 손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손방향에서, 어디서? 손방향, 8층 손방향에서 뭐가 들어온다? 수살이 들어온다예요. 물줄기 기운이, 나쁜 기운이 어떤 경우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맞고 살아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
득수가 생기거나 파구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8층이니까 어딥니까? 8층이 이 라인 끝입니다. 8층의 손방향이면 이 방향이에요. 8층은 수사를 보므로 8층 범위 내에서 이 15도 파란색 범위 내에서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있거나, 그게 무슨 지점이다? 득수 지점이고, 행여 물이 막 끝나는 지점, 파구 지점이 있거나 그러면 황천살이 들어오므로 맞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득수 지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 집 터에서 제일 가까운 물줄기가 안 보이다가 하필이면 요 방향서부터 요 범위 내에서 물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황천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또 파구 지점은 뭡니까? 파구는 물이 막 우리 집 터에서 물줄기가 끝나서 안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물줄기가 만약에 이쪽에서 오다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잘 흐르다가 여기 범위 내에서 물줄기가 이제 안 보이고 딴 데로 흘러나가고 여기서 안 보이면 이 지점이 파구인 지점이거든요.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 하필이면 그 파구인 지점이 이 범위 내에 있으면 황천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황천살보단 조금은 쉽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다? 물줄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하필이면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나,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이 하필이면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자손양, 아까 했던 건자, 그 다음 손향집이다. 그러면 건자손향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렇게 된 집입니다. 자, 건자손향집은 건자손향집입니다. 이렇게 동남쪽으로 향한 집입니다. 그럼 1층 황천살은 아까 어떤 글자가 나왔습니까? 좌에서 찾는 1층 황천살은 4층, 3층, 2층, 1층까지 가야 되니까 1층에 오라는 글자 아까 했었죠. 그럼 2층 황천살은 어떻게 찾습니까? 향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향에서 거꾸로 2층까지 올라가 봅니다. 여기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을이라는 글자와 병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있네요. 자, 그러면 2층을 기준으로 가니까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고 병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더라. 그러면 이 글자도 8층 범위도 찾아줘야 되고 이 글자도 8층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터는 건자손향집은 이걸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두 글자가 나온 거예요. 둘 쪽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을의 8층 부분 중에서 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터에서 을방향 쪽으로 이렇게 파란 범위 내에서 수살이 들어오는지, 물이 막 안 보이다가 보이는 지점, 득수 지점이 있으면 맞고, 커튼으로 맞고, 나무로 맞고, 담으로 맞고, 대문을 내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 물이 막 하필이면 끝나서 이제 물줄기가 안 보이는 지점이다. 파구 지점이다. 그럼 그것도 막아라. 그럼 여기 한 군데만 막으면 되느냐? 병도 있었죠. 병이 또 8층에 어디 있는가 찾아가 봅시다. 여기 8층도 있어요. 여기 또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두 군데가 이 을 방향에서도 수사를 검색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병 방향에서도 물줄기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는지 나가는 지점이 있는지를 다 득수와 파구를 계산해 보는 것이 이 2층 황천살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1층 황천살과 이거의 황천살 어디 갔습니까? 건자손향 오방향에서 들어오는 이쪽의 방향. 자, 이 방향에서 풍살을 살펴보고 또 수살은 이쪽에도 수살이 하나 들어오는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병방향 여기에서도 들어오는가를 찾아보라. 그래서 그 세 개에서 행여 황천살이 들어오면 맞고 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맞고 살아도 됩니다. 자, 오늘은 1층 황천살과 2층 황천살을 풀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 쉽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알게 돼서 조금씩 사용하실 줄 알게 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양택에서도 사용을 했고 음택에서도 다 사용을 한 것이므로 한 번씩 이제 자기 집은 어떻는지 또 새로 들어갈 집은 어떤 건지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황천살 방향으로는 절대 대문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풍수적으로 좋은 집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차를 가지고 왕릉에서 사용을 했던 좌형론들 3가지 중에 하나인 사대국 호태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